고국에 계신 야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조알 미스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류현진 선수도 피해가지 못한 야구 부상에 대한 어깨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많이 써서 그렇다 이런 흔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구 선수들에게 잦은 어깨 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깨 내적 충돌 증후군, 두 번째는 슬랩 테어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구조물을 살펴보면 어깨에는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위팔뼈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상완 이두근이 여기 약간 패여져 있는 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어깨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입술 모양으로 생긴 연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 연한 조직에 지금 이 상완 이두근 힘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깨 충돌 증후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팔을 들면서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이 찝히는 걸 말하는데, 내적 충돌 증후군은 이렇게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팔이 뒤로 돌면서 관절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한 조직과 이 위팔뼈 사이에 근육이 낀겨 들어가면서 찝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랩 테어 같은 경우는 이런 찝히는 현상에서 연한 조직이 찢어지는 거죠. 이 뒤쪽에, 위쪽 뒤쪽에 있는 이 연한 조직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지는 동작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보통 던지는 동작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와인드업 하는 동작, 그런 다음에 이렇게 코킹 하는 동작, 액셀러레이션이 가속도를 붙이는 동작,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 디셀러레이션이 이렇게 가속도를 줄이는 그 동작을 멈추는 동작, 그리고 follow through가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 동작에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할 때 내적 충돌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acceleration에서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투수들이 몸을 확 트는 동작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 가속도는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먼저 가속도를 붙이고 어깨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멀면 멀수록 뒤에 남겨지게 되죠. 우리가 뭐 버스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우리가 뒤로 몸이 밀리는 현상, 그런 것처럼 이 팔이 뒤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몸을 확 트니까 몸통 출발, 어깨 출발, 팔꿈치 출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잘게 나누면 그 찰나의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깨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90도로 든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확 나가는 거죠. 나가면은 팔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 머리 쪽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헤드 자체가, 머리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간 상태에서 이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를 찝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절면 뒤에서 근육이 찝히는 게 내적 충돌 증후군이고, 여기에 이제 데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슬랩 테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랩 테어는 여기에 더해서 상완 이두근 힘줄이 이렇게 12시 방향에 붙어 있다 그랬죠. 앞에서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힘줄이 앞으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뼈가 뒤로 밀리고 이 상완골 머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공이 앞으로 빠지겠죠, 그죠? 공이 앞으로 빠지면서 이쪽 팔은 뒤로 이렇게 당겨지고, 그러면은 여기 힘줄이 늘어납니다. 힘줄이 늘어나는데 그 관절순이라는 조직, 그 아까 입술 모양의 그 연한 조직은 힘줄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힘줄이 그 관절순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던지는 동작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넘어지면서 이렇게 팔을 짚을 때 이렇게 팔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힘줄이 스트레칭 되면서 그 연한 조직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그냥 무작정 어깨를 쭉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유소년 야구부터 해가지고 사회인 야구, 프로 레벨,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볼게요. 그럴 때 이제 가슴 근육 앞쪽이 이렇게 늘어나죠.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확 돌릴 때 이 샤프트가 뒤로 빠지면서 뼈가 뒤로 빠지면서 이 머리가 앞으로 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앞쪽에 있는 힘줄, 인대, 뭐 캡슐 이렇게 다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면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앞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폭이 커지는 거죠. 나가는 폭이 커지면서 이 뒤쪽에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더 많이 생기면
이 근육이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찝히게 되고 슬랩 테어가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방지하려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근육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던지는 동작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을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외전 근육들, 견갑하근, 대흉근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팔이 뒤로 밀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근육들도 조금 늘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늘어나는 장력에 저항해서 수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신장성 수축입니다. 그 원심성 수축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원심성 수축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세요. 원심성 수축이 어떤 건지. 그게 필요하지 그냥 마냥 늘어나는 그런 스트레칭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완 이두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던지는 동작에서 지금 팔이 뒤로 밀리면서 상완 이두근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상완 이두근도 제가 이렇게 팔을 던지는 동작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힘줄이 늘어나면서도 그런 파워를 낼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줘야지 마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깨 전체에 이런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